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확정 급여형과 달리 DC형과 IRP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투자가 사실상 올해 본격화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종목을 골라 투자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 1월 중순 이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도 은행 신용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펀드나 ETF 투자로 개별 종목 선정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익률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지난해 1.68%였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증시 하락 영향으로 10.67%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연금을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됐던 외교 국방당국 간 2+2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회의 참가자도 기존 국장급에서 한 단계 높인 차관급 대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한국과 5년 만에 2+2 회의를 재가동한 가운데 한중 양국도 2+2 대화에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2+2 대화 재개는 미국의 반중 외교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국 측이 먼저 한국에 제안했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양국 제안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일관된 기준과 가치관을 기반한 행보로 우리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ETF 투자가 단기 차익형 상품에서 테마형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TF가 자산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렴한 수수료와 투명성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간접 투자 상품의 주류를 차지했던 액티브 펀드가 시장 지수만도 못한 성과를 올리면서 자산가들이 ETF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연 0.3%대인 ETF의 평균 보수와 대비되는 액티브 펀드의 높은 수수료를 고려하면 ETF의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ETF는 사전 설정된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추적하며 펀드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액티브 펀드 투자자가 환매 주문을 내도 해당 시점에 펀드 종목 구성은커녕 환매 가격조차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해 투명성 측면에서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ETF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개별 투자자가 짜기 힘든 투자 전략과 테마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모펀드가 쇠락하고 사모펀드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차별화된 ETF 전략을 통해 투자자를 공략하는 것이 자산운용업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정부가 저소득 중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행보에 쟁걸음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이 서민금융 재원 마련에 일정 비율을 각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잇따라 준비 중입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으로 해야 할 약자 보호를 민간의 팔 비틀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식 금융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100% 보증으로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소수이고 대부분 90% 이하 비율로 운영해왔다며 햇살롱뱅크는 성실하게 납세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므로 은행이 부당하게 손실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